시험 대비 2단원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대비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체크 문제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기억, 묽은 염산에 탄산칼슘을 떨어뜨리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니은, 마그네슘을 연소시키면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마그네슘이 생성된다. 디귿,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섞으면 흰색 앙금인 염화은이 생성된다. 자, 기역은 기체가 발생해서 날아가는 거. 니은은 산소와 붙어서 질량이 늘어나는 거. 그리고 디귿은 앙금이 생성되는 거. 자, 이거 세 개 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걸까요? 다 성립을 해요. 하지만 이 문제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밀폐된 공간에서라는 조건이 있었으면 기역과 니은도 확실히 맞았겠죠. 하지만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있는 것으로 합시다.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는 모두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게 됩니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황화철을 이루는 철과 항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다. 질량비 그림이 날아갔네요. 여러분 책에는 없나요? 그러게요. 없네요. 얘는 그러면 교재 20페이지를 보면 철과 항의 질량비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애를 보면 철과 항이 7대 4로 반응을 해서 황화철이 만들어지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황화철 33g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이 총 11분의 7을 차지하고 황은 11분의 4를 차지하죠. 그래서 황화철 33g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황의 질량이 11분의 4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황의 질량이 12g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필요한 황의 질량은 12g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수소 4g과 산소 16g을 반응시켰더니 물 19g이 생성되었다. 이때 반응 후 남은 기체와 질량을 구하시오. 자, 이거 역시 20페이지에 보면 수소 대 산소 대 물의 질량비가 나와 있어요. 수소가 1대, 산소가 8대, 물이 9로 반응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18g이 됐다 그랬으니까 9에 해당한 양이 18이니까 8에 해당한 양은 16이겠죠. 그러면 1에 해당한 양은 2가 되겠죠. 자, 근데 수소가 원래 4g이 있었어. 그러면 남는 기체는 수소가 남을 거고 그때 남는 질량은 2g이 남겠죠. 그래서 답은 수소 2g입니다. 자, 세 번째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하기 중에 1번입니다. 산화마그네슘이 형성되는 반응을 화학식으로 나타낸 것이 보일 거예요. 그럼 요것에 개수비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비를 맞출 때는 화살표를 기준으로 반응 물질의 원소를 표시를 합니다. 마그네슘과 산소가 있죠. 그러면 화살표 앞쪽에는 마그네슘이 몇 개 있어요? 하나가 있죠. 화살표 뒤쪽에도 마그네슘이 하나가 있죠. 산소가 2개, 생성물질의 산소는 하나. 그러면 지금 산소의 개수가 안 맞죠. 그럴 때는 어디다가 2를 곱해줘야 될까요? 자, 이 니은 앞에다가 2를 곱해주게 되면 생성물질의 개수가 마그네슘과 산소가 전부 2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마그네슘의 개수비가 안 맞으니까 이 기역 앞에다가 2를 곱해주면 마그네슘 역시 2가 돼서 개수가 전부 다 같게 되겠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숫자는 2가 될 거예요. 자, 2번 문제 역시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추는 거예요. 자, 등장한 원소는 질소와 수소죠. 그래서 질소가 반응 전에 2개, 반응 후에 하나예요. 수소도 반응 전에 2개, 생성물질에는 3개가 있어요. 그러면 개수가 안 맞으니까 우리가 질소부터 맞춰주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걸 먼저 맞추기 위해서 니은에다가 2를 곱하게 되면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개수가 다 바뀌죠. 생성물질의 질소는 2개, 수소는 6개로 바뀌죠. 그러면 어디다가 3을 곱해주면 수소의 개수가 맞춰질까요? 기역에다가 3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역시 6으로 바뀌게 되니까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개수가 같아지게 될 거예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수소와 염소가 반응해서 염화수소가 생성되는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수소와 산소가 각각 한 부피씩 반응을 해서 염화수소 2부피가 만들어졌죠. 자, 그때 수소기체 100ml와 염소기체 200ml가 반응할 때 생성되는 염화수소 기체의 부피 얼마가 될까요? 1대1로 반응을 해야 되니까 염소기체는 100ml만 반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생성되는 염화수소 기체의 부피는 200ml가 될 거고 남는 기체는 염소 100ml가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양만 반응을 하고 나머지는 반응하지 않고 그냥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수소기체와 질소기체가 반응하여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을 화학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위 화학반응식을 참고하여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되는 기체 사이 부피비를 구하시오. 너무 쉽죠? 부피비 구할 때는 뭐랑 같다 그랬어요? 개수비랑 같다 그랬죠? 그래서 질소 대 수소 대 암모니아가 몇 대 몇이냐 물으시면 앞에 개수를 보면 되죠. 1대 3대 2가 되겠죠. 1대 3대 2가 될 거예요. 자, 3번 문제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아보가드로 법칙이 나왔네요. 아보가드로 법칙은 기체는 그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한다. 즉, 기체는 분자수에 비례하여 부피를 차지한다. 그래서 분자가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화학반응식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우리가 위에서 봤던 이런 화학반응식, 이런 화학반응식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반응물질의 종류 알 수 있죠? 그쵸? 반응물질, 생성물질. 니은, 생성물질의 질량 알 수 있어요? 이 알려면 조건이 필요하죠? 상대적, 원자들의 상대적 질량을 알아야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상대적 질량이 안 주어지면 생성물질의 질량 역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상대적 질량이 없으면 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바로 알 수는 없어요. 디귿, 반응하는 분자의 크기 알 수 있어요? 우리 분자 크기 몰라요. 자, 리을,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 알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자, 2번에 있는 요런 분자식에서는 질소, 수소, 암모니아 전부 다 기체예요. 기체의 경우라면 화학 반응식을 보고 요 개수비가 질량비를 의미하는구나 알 수가 있지만 고체와 액체가 반응해서 기체가 생성되는 경우 있었잖아요. 마그네슘에 염산 떨어뜨렸더니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 그런 같은 경우는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화학 반응식만 보고는. 그래서 얘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알 수 있으려면 리을을 알 수 있으려면 어떤 경우만 알 수 있냐면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이 모두 어떤 경우? 기체인 경우만 우리가 개수비가 부피비와 같기 때문에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은 알 수 없고요. 미음, 생성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상으로 기본 개념 문제, 기본 체크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